자, 25쪽 열의 이동 같이 볼게요. 그림 가부터 닿는 어떤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2번. 일단 가가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얘가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이겠네요. 가가 높고 제일 천천히 움직이는 다가 가장 낮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2번.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 2번. 물체에 열을 가하면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은 고정되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3번. 어떤 물체에 A와 B가 접촉한 상태에서 각각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니까 A는 원래 60도였고요. B는 원래 10도였는데 온도가 겹쳐지면서 30도에서 무슨 상태가 됐어요? 평형 상태가 됐죠. 열평형 상태. 그렇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5번. A가 잃은 열량은 B의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과 같아야 되겠죠? 4번. 그림과 같이 온도와 종류가 다른 물체 A와 B가 서로 접촉해 있대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A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겠네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 B의 온도는 A보다 높아진다는 왜 틀린 거예요? 아니 왜 맞은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 옳지 않은 것. 시간이 흐른 뒤 B의 온도는 A보다 높아진다.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아져야 되는 건데. 이거 문제 틀렸네. 그러네. 좋은 지적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B의 온도는 A보다 높아진다. 문제를 만드는 분이 원래 의도했던 건 뭐냐면 A가 높아진다. 이런 거였을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 맞은 그럼 5번으로 거예요? 5번도 맞았다고 하세요. 예. 맞은 거예요.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된 금속 냄비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건 하나씩 볼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냄비에서 열은 전도에 의해서 이동한다. 맞죠? 네.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한다. 맞고. 플라스틱은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 전달하지 않지는 않겠지. 근데 잘 전달하지 않겠지. 네. 그렇죠? 냄비의 손잡이는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맞고. 냄비 바닥 부분만 가열하면 냄비 전체 온도가 높아진다.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열을 전달하지 않는 물질들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전달은 돼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6번. 3번. 열이 이동하는 방식. 가는 냄비 속에 물이 끓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아래에 있다가 열 받으면 올라가. 이거 대류라고 했었죠. 그렇죠? 나는 어때요? 불에 닿아 있는 금속 막대기가 뜨거워지는 거니까 이걸 전도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나는 전도. 다는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어. 모닥불의 열이 복사로 전달되는 거니까 몇 번? 3번. 7번. 복사에 의한 현상을 고르래요. 3호. 2호. 2, 3, 2, 3. 3번과 5번. 세모네. 자, 8번. 어떤 물질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그림과 같대요. 1번.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 그쵸? 온도가 올라갔다. 높아졌다. 1번. 9번. A에서는 C로 열이 이동하고 B에서는 D로 이동하고 C에서는 B로 이동하니까 누가 제일 뜨거운 거야? 3번. A요. A가 제일 뜨겁겠다. 그쵸? 옳지 않은 것은 3번. 8번에 1번이에요. 자, 10번. 표는 온도가 다른 물체 A, B를 접촉한 뒤에 보니까 4분이 지났더니 A와 B가 둘 다 43도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네요. 그쵸? 네. 열평형 온도는 43도이다. 맞고 2분일 때 물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열은 늘 A에서 B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 A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진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둔해지는 거 맞을 거고 4분일 때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A와 B가 같다. 맞죠? 열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같다는 뜻이고 온도가 같으면 거리가 같아져야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이 맞았네요. 4번. 열평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기체 부피가 난다. 부피. 그쵸? 12번.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1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2명, 3명.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볼게요. 그러면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대류. 4번이죠. 물체를 이루는 종류에 따라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아까 우리 금속은 열이 잘 전도되지만 플라스틱은 조금밖에 전도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4번이에요. 13번에 4번. 금속 막대기 한쪽 끝을 가열했대.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겠네요. 온도는 OPQ 순서로 높아진다. 이것도 4번. OPQ여야 되는데 QPO라고 돼 있네. 틀렸네요. 4번이 틀렸죠. 14번. 추운 겨울에 난방용 난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디귿이니 3번. 가와 나. 아니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자고. 가는 지금 복사열을 쬐고 있는 거고 나는 대류에 의한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네. 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다. 맞고요. 나는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건 대류니까 그거 아니네요. 그쵸? 이거 가는 복사 나는 대류다. 맞네요. 그래서 3번. 우와. 그럼 하나씩 틀려. 실력업도 했죠. 3, 1. 15번. 몇 번? 5번. 5번. 16번도 간단하네요. 두 물체 A와 B의 입자 운동을 나타낸 건데 A는 천천히 움직이고 B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개를 붙여놨어. 그러면 B에 있는 열이 A로 이동하겠죠.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틀렸고 A는 점점 온도가 낮아진다. 틀렸고 답은 3번. 17번. 그림과 같이 두 비커에 질량이 같은 10도씨의 물과 60도씨의 물을 담은 다음에 두 비커의 물을 섞었대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 열평형 상태가 되니까 10도하고 60도 사이에 어느 온도가 되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평균을 내볼까? 70이니까 35도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3번이죠. 열은 10도씨의 물에서 60도씨의 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열이 잘 전도될 수 있게 만든 것은 냄비 바닥. 다른 애들은 열이 전도 안 돼야 되는 애들.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되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오른쪽 그림은 열기구의 아래쪽에서 대류 현상에 의한 거네요. 1번. 자, 20번. 교실에서 책을 뒤로 이동시키는 방법 A, B, C를 나타낸 건데 A는 책을 집어 던졌네. 이거 뭐야? 복사. B는 책을 들고 가네. 대류. C는 책을 뒤로 전달하네. 전도. 2번. 3번? 2번? 몇 번? 2번. 자, 비열과 열팽창. 비열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는지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아니에요? 특성이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물질마다 비열은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먼저 봅시다. 은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0.06이다. 맞네. 4번은 2kg, 철 2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220kcal이다. 이게 틀렸지. 철 1kg을 1도 올리는데 0.11 칼로리가 필요한 거니까 2kg을 1도 올리려면 0.22kcal여야지.
220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 220 칼로리다.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 0.22 킬로칼로리는 이 킬로가 붙으면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니까 0.22 곱하기 1000 하면 하나, 둘, 셋 220이 되니까. 근데 요거 잘 봐야 돼. 킬로칼로리인지 칼로리인지 조심해야 돼요. 질량이 200g인 어떤 물체에 100칼로리의 열을 가했더니 물체의 온도가 5도에서 7도로 상승했대. 외부로 빠져나간 열이 없을 때 물체의 비열은 1번. 자, 3번. 선생님이 공식 알려줬었죠. Q는 시암타.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볼게요. 질량이 200g이래. 200g이면 0.2 그리고 온도가 2도 올랐으니까 곱하기 2 비열을 모르는 거잖아. 열량을 얼마나 가했대요? 100칼로리 100칼로리니까 0.1kcal가 되겠네요. 그러면 C는 4번. 0.2 곱하기 2분의 0.1이네요. 네. 그러면 몇이에요? 0.25 4번이네요. 공식을 잘 써야 돼요. Q는 시암탑, BBQ는 시암탑. 그렇게 외우라고. BBQ가 닭이잖아. 닭. BBQ 안 먹어본 사람 혹시? BBQ 거의 안 그럼 먹어요. 너네는 그거 취향의 선택인 거잖아. BBQ 대신에 뭐 다른 거 먹겠지. 닭 안 먹어? 너 설마 혹시 채식주의자? 너 고기주의자잖아. 고기를 좋아하는데 닭만 안 먹는다고? 독특한 친구네. 자, 3번. 표는 물질 A, B를 같은 열량으로 가열했을 때의 온도 변화. 지금 잡아 몇 도씩 올라갔는지만 보면 돼요. A는 18도가 올라갔고 B는 45도. 45도가 올라갔네. 나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됐잖아. 지금 75 빼기 32 머릿속에서. 좀 약간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 야, 비웃지 말고 너네도 나이 먹어봐. 너네 똑같아진다니까. 5번. 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건 B다. 아니죠. 5번이 틀렸지. 똑같은 열량을 줬는데 B는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열량이 조금만 있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4번.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생겼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분 동안 A가 받은 열량, 온도가 몇 도 올라갔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2분 동안 A는 10도가 됐어. 근데 4분이 되니까 B는 10도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2분 동안 A가 받은 열량은 똑같은데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1번 틀렸고 2분 동안 B의 온도 변화는 A보다 크다. 이것도 틀렸죠? 더 적잖아. 질량이 같으니까 A와 B열은 같다. 이것도 틀렸고 A의 비열은 B의 비열보다 2배이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틀렸고 5번만 맞았네요. A보다 B의 비열이 커서 B의 온도 변화가 작게 변한다. 이게 비열의 특징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열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4번. 자, 3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4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기가 숙제해온 걸 얘기하라고. 이제 바꾸지 말고. 자, 3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물질을 가열하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수가 늘어난다. 아니죠. 입자의 운동이 늘어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6번. 상온에서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오랫동안 두었더니
물과 콩기름의 높이. 처음 높이에서 물은 조금 올라가는데 콩기름은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둘 다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열팽창 정도는 콩기름이 더 크고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진 건 아니겠죠.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렸네요. 리을 봅시다. 리을도 맞을 것 같은데 물보다 콩기름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처음보다 더 멀어졌다. 맞네요. 4번이 맞겠죠. 자, 7번. 이거 바이메탈을 이용한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이 위로 휘어진다. 위로 휘어지면서 전원이 차단되니까 더 뜨거워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쵸? 다리미가 기억 맞고 온도가 내려가면 휘어졌던 바이메탈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맞고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해야지 효과가 좋겠죠. 디귿 틀렸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다. 기억 니은, 리을. 자, 열팽창과 관련한 현상이 아닌 것은 한겨울에 전신주의 전선이 팽팽해진다. 이거는 겨울에는 어떻게 돼서 수축이 되니까 팽팽해지는 거 맞죠? 여름철에는 에펠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열받아가지고 팽창해서 높아지는 거 맞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닷바람이 분다. 이건 열팽창 아니고 대류하고 관련된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실력업 2번. 실력업 3번까지 있지. 좀 많아 이번에. 이게 많은 거예요? 왜 이게 많은 어? 어떤 게 겹쳤었지?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줬던 프린트가 겹쳤던 거지? 이거 9번 할 차례 아니에요? 9번 한 차례예요. 왜 3번이에요? 응? 왜 3번이에요? 스텝 9번은 이제 3번. 스텝 2, 스텝 3까지 있다. 아. 자, 9번. 그림과 같이 400g의 물에 담긴 수조에 100g의 물이 담긴 수조를 넣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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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80도는 온도가 낮아질 거고 20도는 온도가 높아질 텐데 80도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20도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왜냐면 80도는 100g밖에 안 되고 20도는 400g이나 있으니까 3번처럼 돼야 되죠.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양이 많으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너희 라면 스스로 끓여 먹을 줄 알아? 네, 라면 맨날 끓여 먹어? 와씨 나도 그러고 싶다. 우리 와내한테 혼나. 맨날 라면 먹으면. 그저께 라면 먹었고 그 전날 라면 먹었는데 어제도 라면 먹으려다 혼났어. 아니 며칠을 라면 먹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밥을 먹었어. 무슨 밥이요? 그냥 밥을 먹었어. 비빔밥이요? 아니 생선이 있길래 생선에다 밥을 먹었어. 귀찮아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혼났어. 반찬 꺼내는 게 귀찮다고 얘기했다가. 10번 온도가 62도이고 질량이 100g인 금속 도막을 10도씨의 물에 넣었더니 시간이 흘러서 물의 온도가 12도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았대. 12도가 됐대. 그 마찬가지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죠. Q는 CMT에다가. 물이 원래 몇 도였대요? 10도였는데 12도가 됐대. 그러면 몇 도 올라갔어? 2도 올라갔죠? 그리고 물은 몇 g이래? 200g이니까 질량은 0.2죠. 네. 그리고 물의 비율은 1이야. 그러면 열량은 얼만큼 준 거야? 0.4만큼 준 거죠? 네. 0.4만큼 준 거야. 그러면 이 0.4만큼 얻었다는 얘기는 물이 금속이 빼앗긴 열량도 0.4라는 뜻인 거잖아. 그쵸? 네. 그러면 그대로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질량이 100g인 금속이래. 0.4만큼을 줬는데 질량이 100g이니까 이 친구의 비열은 모르는 거고요. 질량은 0.4. 온도 변화가 몇 도가 된 거야? 62도에서 12도가 됐으니까 50도가 떨어졌죠? 곱하기 5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C는 0.4 곱하기 50이면 몇이니? 2.
2분의 0.4 20분의 4니까 0.2 2번이네. 0.2가 없는. 0.2가 없잖아. 4, 5, 20, 0.4, 0.02.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2번. 2번이에요. 잠깐만. 0.0이 아니야? 2번 아닌 거 0.0번 아니에요? 다시 계산해 보지 뭐. 자, 이거부터 다시 계산해 봅시다. 물의 비율은 1 맞죠? 네. 물의 질량은 몇이에요? 200g. 0.2 맞죠? 온도가 몇 도 올랐어요? 2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0.4 맞죠? 그럼 칼로리가 0.4 킬로칼로리였잖아. 그리고 비열 이 친구 금속은 잘못 넣었네 선생님이 숫자를. 질량이 0.1이었네. 그쵸? 온도가 몇 도 변했어요? 50도 변했잖아. 62도에서 12도가 됐으니까 50도. 0.1 곱하기 50은 5. 그러면 C는 5분의 0.4 0.08. 맞죠? C는 5분의 0.4 그러면 몇이에요? 0.08 5번이네요. 5번. 자, 비열과 관련이 요런 문제들 조금 복잡하지. 풀어봅시다. 여기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비용 100점 받은 사람. 자. 어떤 짓을 앞에 반 보니까 통과한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 네, 비하면 빼주세요. 안 돼요. 다시. 제 시험 볼 거예요. 자, 비열과 관련이 없는 현상은 4번. 비하면 지금 4번. 4번은 팽창. 비열과 관련이 없나? 5번. 5번이에요. 4번이라고요? 보자고. 4번 생각하는 사람. 5번 생각하는 사람. 5번. 비열이라는 건 뭐죠?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낮아지는 거. 4번은 열팽창이잖아. 4번은 열팽창이죠. 4번. 12번 금속막대. 열을 가했더니 금속막대 내부 입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게요? 활발해졌겠죠? 부피가 증가해야 되니까 3번이네요. 12번에 3번이. 네. 5번 아니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3번 아니고요. 5번이에요. 12번에 12번에 5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맞았었잖아. 5번. 아니, 누가 3번이라 그래갖고 3번 아니라고. 처음에 5번 했습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기립팽창 실험기구에서 연결했더니 철, 구리, 알루미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 그죠?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알루미늄은 열팽창이 많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셋 다 늘어났어. 그쵸? 네. 그리고 2번도 맞고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금속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건데 5번이 틀렸네요.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되돌아가겠죠. 자, 거의 다 왔어. 14번. 그림과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세 금속을 이야기했대요. 열 팽창은 누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A가 제일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열 팽창이 안 되는 쪽으로 휘어지는 거니까 A가 팽창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A, B, C 순이겠네요. 그쵸? 1, 1번.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다리 사이에서 다리 건너다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리에 왜 이렇게 해나 팽창해가지고 다리가 휘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자동차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열팽창하고 관계된 거죠. 4번 열팽창에 의해서 다리가 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 16번 4번. 20도 CM을 100g과 50도 CM을 200g이 섞여서 열평행
상태가 됐대. 3번. 열평형 4번. 온도는 3번. 그거 4번. 계산해 보면 되지. 마찬가지로. 저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시험 때 뭐가 같아야 되냐면 이 칼로리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물이니까 얘는 똑같겠지. 그쵸? 네.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열평형 온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20도씨의 물 100g하고 200도씨의 물을 50도씨의 물 200g을 섞었대요. 생각해봐. 그럼 얼만큼인 거냐면 얘 질량은 몇이에요? 0.1. 0.1. 20도씨의 물이 0.1이었고 네. 50도씨의 물은 몇 그램? 0.2. 0.2였어요. 두 개를 섞어서 열평형 온도를 구하래. 아. 몇이에요? 구한 친구? 30. 35. 45. 35. 35.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좀 쉬운 방법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온도가 10도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 온도를 10도 올리는데 얘는 몇 도가 떨어질까? 5도가 떨어져야지. 왜냐면 양이 2배니까. 얘 10도 올라가면 얘는 5도가 떨어질 거야. 아, 그러면 마찬가지. 그치? 그럼 얘가 20도가 올라가면 얘는 10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40도가 되면 얘는 몇 도가 되겠어? 4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 있겠어요. 4번. 그런데 시험사 이거 문제 나와요? 주한 테스트에. 네?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체크하고 그러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빛 보도록 합시다. 교재 9페이지고요. 오늘은 빛과 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빛.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빛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필요한 거잖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간에는? 있어요. 빛이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이 전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빛이 나오는 거, 이걸 광원이라고 해요. 광원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뜻해요. 그러면 태양도 광원일 거고 이런 전등도 광원일 거고 선생님이 만약에 라이터로 불을 탁 하고 켰어. 이 라이터도 광원이 되겠죠. 스스로 빛이 나오는 물질들 이걸 다 광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알겠죠? 자, 그러면 빛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빛은 막 여기저기 휘어져 아니면 빛은 직진을 해. 직진을 합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직진을 해요. 근데 빛이 직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언제냐면 지나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날 때. 그러면 굴절이라는 걸 합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지만 굴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떠놨어.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던 빛이 물을 만나면 공기와 다른 물질이잖아. 그러면 휘어집니다. 이런 걸 굴절이라고 해요.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을 볼 수 있는 거 무지개 본 적 있어요? 네.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지개는 언제 생기지? 비가 오고. 그치? 비가 온 다음에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러면 빛이 비쳐서 이 물방울 때문에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데 빛은 우리가 한 가지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다양한 색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빛도 있어.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자 빛의 합성을 하기 전에 빛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뜻을 해석해 보면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라는 뜻이고, 가시광선을 색깔로 나타내면 빨주노 쪽 하나 보죠. 선생님이 빨간색을 여기다 쓰지 않고 보라색을 먼저 썼어. 그 이유는 뭐냐면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인지 아는 친구? 네? 보라색, 가주색. 자색.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고요. 빨간색은 한자로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적색.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보라색 너머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적색 너머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X선은 자외선의 일종이야.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자외선. 우리가 직접 맞으면 좋지 않아. 감마선에 만약에 우리가 쏘이게 되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적외선은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적외선 어디에 쓰이는지? 저기서 이렇게 온도계 이렇게 저기서 온도 측정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이런 거 있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삐끗해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침을 놓으신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적외선 램프를 비춰주시더라고. 적외선은 우리 피부를 통과할 수 있어. 뼈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피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피부에다가 따뜻한 열을 주는 거야. 그러면 피부 속이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이 덮여지겠지? 혈액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염증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삐끗했다거나 정형외과에 가서 찜질을 한다거나 전기치료를 할 때도 적외선 등을 비춰줘.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삐끗한 게 잘 낫게 되는 거지. 근데 자외선은 우리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X선도 자외선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살은 통과하는데 뼈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X선 사진을 찍으면 뼈에서 튕겨나가서 뼈가 하얗게 보여. 그래서 뼈에 혹시 금이 가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X선으로 폐 사진을 찍으면 폐에 염증이 생기면 얘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원래 통과해서 검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폐에 뭔가 염증이 생겨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런 거 검사할 때도 우리가 X선을 찍는 거지. 자주 찍는 거 좋지 않아. 그렇다고 뭐 X선 찍는다고 우리 몸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희 병원에서 X선 찍어본 친구들 생각해보면, 나 X선 찍을 때 그 기사님은 들어가 있어, 같이 있어?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지. 왜? X선을 자주 쐬면 안 좋다라는 거지. 우리야 1년에 몇 번 안 찍지만 그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찍을 건데, X선에 노출이 오래되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 겨울에, 여름에 계절 가리지 않고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자외선 차단제를 다른 말로 선블록이라고 하거든. 빛을 막아주는 거야. 자외선 많이 쐬면 어떻게 되니까? 피부가 타니까. 피부가 단순히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겨울에도 선크림 발라야 돼. 특히 내가 놀러 갈 거야. 어디? 스키장 같은데, 해변 같은데 놀러 갈 때는 무조건 선크림 발라줘야 됩니다. 피자는 왜 발라야 하나요? 흰눈 때문에 튕겨서 얼굴이 되게 많이 상할 수 있어. 스키장에서도. 겨울에는 빛이 좀 약하지만 흰눈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빛을 받는 거야. 태양에서 오는 빛, 튕기는 빛. 그렇기 때문에 발라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빛.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광원에서 나온 빛이 튕겨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컵이 형광색이긴 한데 얘가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빛은 색깔이 있거든요. RGB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린.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은 크게 이 세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노란색을 봤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레드하고 그린이 반사되고 블루는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사과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과가 빨간색이잖아. 그 얘기는 뭐야? 빛이 왔는데 빨간색은 반사하고 파란색하고 그린은 흡수하니까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린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걸 흡수하고 어떤 걸 반사하는 거야? 레드랑 블루를 그린을 반사하고 레드랑 그쵸? 그린을 반사했으니까 내 눈에 그린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그린을 제외한 레드하고 블루는 흡수를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파란색 불빛을 비춰주면 얘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파란색은 흡수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을 테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흰색은 그러면 우리 책이 바탕이 흰색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색을 다 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여. 근데 글씨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 너희 주변 친구들을 한번 봐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흰색은 아니지만 아이보리 비슷한 색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빛이 비쳤는데 파란색만 반사하는 건 거고, 흰색인 친구들은 다 반사하는 거고, 검은색인 친구들은 다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검게 보인다는 거지. 우리 머리카락은 다 무슨 색? 검은색. 뭐 갈색이 조금 돌기는 하지만 염색해서 더 갈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검은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빛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여름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가 제일 뜨거워지는 거야. 빛을 다 흡수하니까. 그러면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머리를 염색하면 되겠지. 흰색으로. 아니면 아예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면 되겠지. 빛을 반사하니까. 머리를 깎는 건 어때요? 아, 머리 깎으면 두피가 뜨거워지잖아. 선생님,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가 되는데 그러면 더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내가 사실 오늘 한 6명, 7명 불통 나오면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내 미용을 다 내 정도는 괜찮아.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50점 이하는 한 명도 없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50점 밑에는 없어서. 50점이 있기는 해. 진짜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진짜 누구야?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빛의 합성 봅시다. 빛은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색깔 외워야 돼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같이 반사를 하면 무슨 색이 된대요? 노란색, 노란색, 푸른색, 노란색, 파란색. 아, 그런 노래가 있는데. 푸른색이에요. 신호등. 푸른색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회전이랑 네?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뭐야 그게? 선생님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 색깔을 표현하는 게 있어. RGB 변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안 보여요. 까만색이지? 네. 얘가 까만색인 이유는 뭐겠어? 지금 RGB 잘 보이지는 않지만 RGB가 하나도 나가지 않아. 반사가 되지 않으니까 검은색이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선생님이 R만 반사시켜 볼게요. 레드만 반사시키면 어떤 식이 되냐면 레드가 되겠지? 그리고 그린도 같이 반사시켜 볼게요. 레드와 그린을 반사시키면 노란색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블루까지 같이 반사시키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하얀색. 점점 밝아지면서 하얀색이 되네요. 와. 그린을 흡수시켜 볼게요. 그린을 흡수시키니까 얘는 자홍색이라고 불러요. 보라색 아니에요? 자홍색. 보라색이 안 돼요.
나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핫핑크라고 불러. 핫핑크. 뭔가 좀 뜨거운 핑크.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빨간색을 점점 줄여보면 보라색이 되지. 그래서 빨간색 조금하고 파란색이 잔뜩 있을 때 보라색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을 점점 줄이면 펄해지면서 파란색이 돼. 여기서 그린을 더해 볼게요. 하늘색. 하늘색이 됐다가 하늘색. 얘는 청록색이라고 불러요. 민트색 민트. 민트라 합시다. 그래. 청록색. 선생님은 민초파예요, 반민초파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좀 그래. 다 먹어요? 아니, 초코를 먹으면 꼭 양치한 다음에 초콜릿 먹는 기분이어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자, 다시 파란색을 줄여보면 연두색 같이 됐다가 어떻게 돼? 초록색이 되네요. 연두색이에요. 다시 빨간색을 넣어주면 노란색. 점점 누리끼리해지더니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인다라는 건 어떤 색을 흡수하고 어떤 색을 반사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흡수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건 노란색을 반사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을 흡수하고 나머지 두 색을 반사한 거죠. 반사하면 보이는 거예요. 반사하면 보이는 거야. 흡수하니 보이는 게 아니구나.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야지 보이는 거지. 흡수한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색깔 변화 다 외워 주셔야 되고. 근데 빛 말고 물감은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게요? 검은색이 됩니다. 물감은. 빛은 섞으면 강해지니까 밝아지는데 물감은 섞으면 탁해져서 어두워지는 이유예요. 자, 우리 영상장치 있네. 우리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우리 스마트폰의 영상장치라든지 TV의 영상장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서 세 칸이 나눠져 있고요. 뒤에서 여기서 빨간색 R, G, B 색깔이 나와. 마찬가지야. 뭐 사과가 있으면 레드만 밝게 빛나고 얘네들은 살짝 어둡게 돼 있어. 그러면 빨갛게 사과가. 집에 가서 TV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쳐다봐봐. 네모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격자 무늬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눈부시니까 많이 보지는 말고 잠깐 보면 막 이렇게 줄줄이 돼 있고 이런 색깔들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색깔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게 그런 이유예요. RGB 여기 영상 장치 그걸 화소라고 불러요. 화소. 화소. 요 한 덩어리 RGB 한 덩어리를 화소라고 불러. 그래서 이 화소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 집 영상 장치의 성능이 결정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저 카메라로 얼마 전에 그 달을 찍었어. 네, 선생님이 예전에 달 보름달 무슨 달 보름달을 찍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보름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달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가 천문우주 관측 동아리에 있었어서 그런 관측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달을 찍기 위해서 달의 그 천체망원경에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진을 찍었거든. 근데 그때 찍었던 그 사진보다 며칠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왔어.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 예전에 쓰던 디지털 카메라는 380만 화소짜리였어. 무슨 뜻이냐면 요런 게 380만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지. 네. 근데 저 카메라에는 얼마나 들어있냐면 1억 화소야. 1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억 개가. 요만한 반도체 칩 하나에 1억 개. 그러니까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집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 더 이상. 왜? 디지털 카메라보다 얘가 더 잘 찍혀. 근데 단점이 있어. 용량이 너무 커서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거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편집 안 하고 원본을 올릴 건데 막 4기가 5기가 그래. 어디다 올리냐면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
주소를 알려줄게요. 오늘이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너네 이 학원에 다니는 선배들 수업한 거다 다 올라가. 그러니까 빠지는 수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심하면 뭐 물리학 수업이라든지 통합과학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 수업 올라가는 거 봐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보도록 합니다. 애들이 수업을 들어와서 안 들었으면 봐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구독을 안 하고 봐. 구독을 하고 봐야 돼. 선생님 그럼 저희 아는 사람도 저희도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영상을 찍었잖아. 그러면 올리면 봐도 상관없어요. 복습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관계없어. 좋아요든 싫어요든 내가 그걸로 돈 벌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구독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물체의 색 10쪽을 보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이야기야. 햇빛 아래에서 어떤 물체를 봤어. 지금 색깔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장미꽃 같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나나 같고. 근데 햇빛에서 장미꽃을 보면 빨간색 장미꽃이라고 해봅시다. 잎은 초록색일 거야. 그러면 빨간색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꽃이. 근데 잎은 초록색이란 얘기는 초록색을 반사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흡수하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빨간 조명에서 보면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꽃은 여전히 빨갛게 보일 건데 이파리는 초록색만 반사하는 거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반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빨간 빛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겠지. 빨간색만 반사하니까. 그 빨간색 바나나. 빨간 바나나처럼 보이겠지. 실제 빨간 바나나 있어요. 되게 맛있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어디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팔았어요. 네? 근데 어디서 사는지까지 얘기해 줘야 돼? 코스트코 있어요. 한 번 산 적이 있어, 코스트코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 맛은 어때요? 쫄깃쫄깃해, 바나나가. 소정 바나나. 이름은 기억 안 나? 코스트코가 아니었나? 아무튼 코스트코 아니면 트레이더스인데 빨간색이길래 사봤는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좀 맛있었어. 근데 좀 비쌌어. 얼마예요? 기억 안 나요? 가격도 너무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자, 빛 봅시다, 빛. 거울과 렌즈인데 이거 우리 잔뜩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냥만 보고 끝냅시다. 다음번에 시험을 좀 적게 해주시면. 거울과 렌즈 보도록 합시다. 거울과 렌즈. 여기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까지 자, 빛의 반사 보도록 합니다. 이게 GPS 과학이 몇 강이냐면 전기와 자기까지 하면 3강. 전기와 자기가 몇 강이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42만 전기와 자기가 3강인데 이 전기와 자기는 조금 어려워서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이거 한 주에 끝내야 돼. 빛은 한 주에 끝날 건데요. 자, 볼까요? 이거 2달 안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빼겠죠? 말씀도 해야 되죠. 자, 우리 시간 없어. 자꾸 딴소리 하지 마, 제발. 왜요? 자, 빛! 이제 뭐 볼 거냐면 빛의 색깔은 봤고요. 거울과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 평면 거울. 그냥 너희 집에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울은 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표정, 저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거울이라고 하면 이 떨어진 거리만큼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쌤이 여기에 거울을 놓고 서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볼 때 여기에 거울면에 내가 비치는 건데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그리고 거울이라는 건 마주보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드는 손을 너희가 드는 거야. 우리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네. 자, 왼손. 아니지. 이쪽 손을 들어야지. 거울이야 너희는. 선생님이 너네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아니라고. 똑같은 걸 들어야지. 이게 왼손. 저희가 잘 보이는. 아니 거울인데 지금 내가 오른손 든다고 너도 오른손을 들면 어떡해. 너는 왼손을 들어야지. 거울이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손을 바꿀 거. 아니 난 이만큼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 귀신이 아니잖아. 이만큼만 들어야지. 이만큼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올려야지. 왜 귀신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울 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그건 무서운 거잖아. 이렇게 들어야지. 그치? 선생님이 오른손 들면 너희는 왼손 들고, 선생님이 왼손 들면 너희는 오른손을 들잖아. 거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좌우가 야, 내가 한 손 들었는데 거울에 있는 내가 두 손 들고 있으면 그건 귀신인 거야. 좌우가 어떻게 보여요? 반대로 뒤집혀서 보입니다. 거울은.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거울에 우리가 뭔가 비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거울면이에요. 수직의 선을 그어. 이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이 법선하고에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이라고 해요. 적어놔요. 아니 교재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면에서 빛이 반사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 법선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거울면에 수선을 그은 거, 수직으로 내려 그은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과 들어오는 빛의 각도. 그러면 이런 빛 말고 초록색 빛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 되는 거고 반사각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아야 된다. 입사각이 작으면 반사각도 작은 거고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는 거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을란가? 스리랑카. 갑자기 스리랑카. 그러면 평면 거울에서 뭔가가 보인다라는 건 이런 그림인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있는데 보고 있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초의 빛이 여기에 튕겨.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눈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눈이 초만해? 튕겨서 여기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게 여기 뻗쳐가지고 이만큼 거리만큼 초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까워지면 이게 저쪽 벽이 거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멀리 있으면 저기에 있는 애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기에 있는 애도 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겠지? 왠지 무섭지 않니? 엘리베이터에 양쪽에 거울이 있잖아. 이렇게 쳐다보면 모든 애들이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7번째는 다른 데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귀신인 거야. 무섭지? 핵 무섭다. 아, 자, 그래서 상의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실제 물체와 같다. 왜? 평면 거울이니까. 2번.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3번. 물체에서부터 거울까지의 거리하고 거울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거 묶어서 별표 해놓으세요. 상의 특징. 평면 거울을 이용해서 이거 뭐냐면 잠망경이라는 거거든요. 잠망경 어디서 쓰는 거냐면 잠수함 같은 데서 쓰는 거야.
그걸 보면 봐봐, 여기가 바다야. 바다인데 잠수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고래다. 근데 뭔가 저기 어떤 외국의 배가 있어. 얘를 이제 탐지하고 싶은데 보려면 어떻게 쓱 잔망경으로 올려서 얘를 보는 거야, 물속에서. 그러면 저거 적군이다. 그러면 어뢰를 발사해서 터뜨릴 수도 있게. 물속에서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떠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얘도 얘를 볼 수 있으니까 공격을 먼저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잔망경을 올려가지고 몰래 보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얘를 못 보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소리를 이용하는 거야. 소나라는 걸 이용해. 얘가 물속에 있어도 이 스크류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를 잡아가지고 이 근처에 잠수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뢰라는 걸 주변에다 떨어뜨려놔. 기뢰는 금속 물질이 다가오면 달라붙어 갖고 터지는 물질이야. 그래서 기뢰가 주변에 떨어져 있으면 잠수함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 저부터 내려가겠네요. 그러든지 아니면 근데 도망가든지 해야 돼. 그러면 저기 배도 달라붙어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고 도망가지. 그 옆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터지니까.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치면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잔망경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잔망경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설명. 그래서 여기에 거울이 있고 여기에도 거울이 있어. 그러면 여기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좌우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좌우가 바뀌니까 보세요. 요렇게 됐던 게 뒤집어서 보이는데 한 번 더 뒤집으면 다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망경은 거울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거지. 만약에 거울이 하나밖에 없으면 좌우가 뒤집혀서 보이겠죠?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 오른쪽으로 쐈는데 왼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걸 맞추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어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넘겨보세요. 구면 거울에 의한 상이 나오네요. 뭐냐면 여기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구면 거울이란 건 뭐냐면 휘어져 있는 거울을 뜻해요. 어렵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거울이 있어.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평면 거울이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울은 휘어져 있는 거울인데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울하고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울이 있어. 그래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울을 뭐라고 하냐면 볼록 거울이라고 해요. 볼록 렌즈? 이건 렌즈잖아. 거울이야. 렌즈랑 달라. 렌즈는 빛이 통과하는 거고 거울은 반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울이 있는데 이걸 오목 거울이라고 해요. 볼록 거울은 어떤 상이 비치냐면 보세요. 가운데로 온 빛은 그대로 반사가 되는데 바깥으로 온 초점이 가운데가 여기거든요. 이 초점이 있어서 이 초점에 맞게서 튕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온 빛은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튕겨 나가. 꼭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만한 애가 얼마나 게 보이는 거냐면 이만한 애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도 밑줄 쳐주세요. 볼록 거울은 멀어질수록 작아져. 왜 그러냐면 이만했던 게 이만해 보이는 거거든.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휘어진 면에서 아까 겹선으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면은 얘는 여기가 면인 거고 가운데는 여기가 면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온 빛이
얘는 어떻게 튕기는 거냐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야. 이 바깥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여기가 면이니까 이렇게 튕기는 거고. 그럼 가운데로 간 빛은 어디로 가겠어? 그대로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초점이 앞쪽에 생기는 거지. 볼록거울은 반대였죠. 초점이 저 뒤에 생기는 거였는데 오목거울은 초점이 이 앞에 생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목거울은 가까울 때는 봐봐. 요만했던 애가 거울이 이만큼 가까이 가면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가까울 때는 더 커 보여.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 지금 머리가 여기였잖아. 근데 멀어졌어.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혀져. 그리고 커져.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뒤집혀. 상이 뒤집힌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뒤집힌다라는 뜻이에요. 이만큼 멀어진 애가 지금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해봐. 이만한 애가 여기 서 있어. 근데 이 초점이 일로 오니까 머리가 일로 가면서 이렇게 뒤집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크기도 작아지는 거예요. 크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치세요. 가까울 때 오목거울,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부터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상이 점점 작아진다. 오목거울. 그러면 이런 거울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요. 오목거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디냐면 가까운 거를 더 크게 보는 게 오목거울이잖아. 치과에서 선생님이 너희 이제 이빨 치료할 때 조그만 거울을 이렇게 입속에 넣어서 보시거든. 그게 오목거울이야. 왜냐면 너희 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어금니를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에다가 요만한 거울을 넣으시는데 요만한 거울로 이만했던 이빨을 이만하게 확대해서 보시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썩었는지를 잘 볼 수 있으니까. 치과에서 주로 많이 쓰고. 볼록거울은 어디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 편의점 다니죠? 네. 편의점 보면 코너에 볼록거울이 다 붙어 있어. 왜냐면 편의점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계산하는 카운터가 있어. 여기 사장님이 서 계신데 여기에 볼록거울이 있으면 이 조그만한 거울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몰래 찢어 먹는지 떨어뜨렸는데 치우지 않고 가는지 사장님은 다 알고 있어. 다 보여. 이 볼록거울로. 또 어디에 있냐면 교차로에. 이렇게 T자형 교차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차를 타고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잘 안 보일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볼록거울이 서 있어. 이걸 보면 저 뒤에서 오는 애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보지 않고도 이 거울을 보면 아니면 여기에 서 있거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거울이요? 볼록거울. 또 이런 거 자동차에도 볼록거울이 붙어 있어. 사이드 미러라고 하거든요. 차 옆에 붙어 있는 거울 있죠? 안에 있는 거 말고 이건 룸밀러. 룸밀러 말고 사이드 미러도 볼록거울이야.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딱 볼 수 있어. 대신에 좀 가까워 보여. 왜 가까워 보여? 조심하라고.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면 멀리 있구나 그리고 씩 들어가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볼록거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제보다 가까워 보여.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보이면 차선을 바꿀 때 조심해야 되겠지? 너네가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그쵸? 그리고 이 오목거울은 또 한 가지 또 언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냐면 빛을 모을 때도 이용하거든.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이걸 동계올림픽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계올림픽, 여름에 하는 올림픽을 하면 실제로 어디에서 이걸 하냐면 그리스 그 무슨 신전인데 아테네의 무슨 신전 앞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토가 옛날 그 그리스 시대에 입던 옷 있잖아. 하얀색 팔랑팔랑 거리는 거. 그 옷을 입고서 이 오목거울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성화 이거를 쓱 갖다 대면 빛이 모이잖아. 여기에 빛이 모이니까 이 빛을 이용해서 성화에 불을 붙여. 이 불 붙인 걸 전달해 가지고 그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까지 가져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렸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손기정 할아버지가 계셨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셨던 마라톤. 근데 안타깝게 손기정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기를 달고서 마라톤에 나갔어. 금메달을 따셨고 같이 나가셨던 분이 동메달을 따셨어. 그러니까 둘 다 일본 국기를 가지고 나간 거야. 그게 너무 창피하셨대. 그래서 그 꽃다발을 하나 받았는데 그 꽃다발을 이렇게 일본 국기를 가리고 사진을 찍었고 한 분은 이렇게 요런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 그 신문에는 자랑스러운 뭐 일본인이 뭐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장기를 두 분 다 가리고 사진을 찍은 거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되게 핍박을 받았어. 일본 분들한테. 너 왜 그거 가리고 찍었어? 이런 식으로. 너무 창피하셨대. 일장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스페인에선가 어디선가 금메달을 땄어. 황영조라는 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지. 그때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손기정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방송에 통해 나갔는데 되게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지. 되게 오랜 시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렌즈를 볼 거야. 근데 잘 봐봐. 볼록 렌즈는 니네 갖고 놀아 봤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볼록 렌즈를 가지고 개미 똥구멍을 태우는 일이었어. 개미는 무슨 색이지? 빛을 잘 흡수할까 반사할까? 잘 흡수하지. 봐봐. 나 좀 잔인해서 지금 생각해봐. 개미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뭐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다리가 6개가 있어. 똥꼬가 이렇게 돼 있거든. 더듬이가 있고. 볼록 렌즈는 어떻게 생긴 렌즈냐면 이렇게 생긴 렌즈예요. 빛이 들어오면 모여. 빛이 들어오면 모여. 빛이 모여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 엄청 뜨거워지겠지. 나빴다, 그치? 응? 응. 어떤 짓까지 했냐면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따라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과자를 하나 떨어뜨려 여기다. 그럼 개미들이 막 모일 거 아니겠니? 이렇게 개미들이 모였어. 그러면 빛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싹 지나가. 빛이. 그럼 허리가 톡. 진짜 나쁜 짓이지. 개미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아. 곤충들은 천천히 죽어. 정말 나쁜 짓이지, 그치? 봐봐. 근데 볼록 렌즈의 성질을 알 수 있어. 빛이 어떻게 돼요? 모여. 볼록 거울은 빛이 퍼졌지. 누가 빛이 모였어? 오목 거울이 빛이 모였지. 그래서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목 거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울. 얘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볼록 거울하고 비슷하네. 개미 이름으로 볼록렌즈 성질을 알았어. 그리고 불장난도 많이 했었어. 가을에 위험해 하면 안 돼 너네는. 이렇게 가을에 그때는 선생님 집이 단독주택이어가지고 지금은 불법이긴 한데 쓰레기를 태웠어. 마당 한쪽 구석에서 쓰레기를 태웠거든. 요즘 그러면 안 되잖아. 니네 아파트에서 그 쓰레기 모아놓고 막 이런 거 태우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낙엽 같은 거를 쌓아놓고 선생님이 요걸로 돋보기를 이용해 요렇게 모으면 빛이 모여가지고 낙엽에 불 붙고 요런 장난도 많이 했었는데 껐어요 바로? 바로 꺼야지. 그럼 불을 냈겠어? 불을 냈으면 여기 있겠어?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런 나쁜 장난. 재밌긴 한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도 알 수가 없어.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것만 모르겠어. 불장난하면 왜 밤에 오줌 싸는지. 그리고 다른 장난들 있어요? 응? 다른 장난도 있어요? 있지. 그거보다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해줄게. 그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범죄와 한 끗 차이였기 때문에 아 지금 왜 생겼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 아, 자 보세요. 그러면 볼록 렌즈는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 공기 중에서 렌즈로 가면 빛이 휘어지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볼록 렌즈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볼록 렌즈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겠죠. 그러면 진행하던 빛이 굴절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빛이 휘어지면서 모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초점이 되겠죠. 빛이 모이니까 뜨거워지겠지, 그 부분이.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주로 뭘 이용해? 돋보기. 돋보기가 볼록 렌즈로 생겼잖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돋보기인 거야. 근데 봐봐, 얘도 아까 오목 거울이랑 성질이 비슷해. 초점을 넘어가면 상이 뒤집혀. 멀어지면 봐봐, 여기가 머리였잖아. 멀리 있는 걸 볼록 렌즈로 보면 이 빛이 어디야?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 뒤집어지네. 그래서 볼록 렌즈도 오목 거울하고 비슷하게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 뭐랑 똑같아요? 오목 거울하고 성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볼록렌즈는 이게 크기가 클수록 그 빛이 모이는 양이 많아지니까 데워지는 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친구한테 잘. 안돼. 그거 학폭이야, 학폭. 그러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타지. 친구 머리카락 이런 데다 하면 절대 안 돼. 그거는 괴롭힘이야. 그러면 에이스가 어? 에이스의 행동. 자, 오목 렌즈는 어때요?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하고 비슷해. 거기도 밑줄 칠게요. 네.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밑줄 치시고요. 볼록 렌즈 멀 때, 아주 멀 때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밑줄 쳐주세요. 그 밑줄 주면 아까 방금 말한 것만 얘기해요. 볼록 렌즈에 네.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밑줄 치고 오목 렌즈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밑줄 치시고 그러면 넘겨보시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나오네요. 렌즈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 우리 안경 쓰잖아, 그쵸? 네. 밑에 이제 원시하고 근시가 있는데 너네가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 원시는 볼록렌즈예요. 원시는 뭘 원자?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쓰고 있는 안경은 대부분 멀리. 아니지. 너희는 어떤 안경이겠어? 너희는 주로 오목렌즈. 그 근시야, 근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에 있는 수정체가 있어서 여기 망막이라는 데에다 상이 맺혀야지 뭔가 보이는 거거든. 여기에 시각세포라는 게 있어. 그러면 뭔가 물체를 봤으면 근시라는 건 이 앞에 상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오목 렌즈를 설치를 하면 오목 렌즈는 어떤 성질이 있죠?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 오목 렌즈를 끼면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들어가면서 뒤에 상이 맺힐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는 근시교정. 근시는 가까운 거는 잘 보는데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 할 때 어떻게 해? 너네는 핸드폰 할 때 이러고 하잖아.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 이러고 하셔. 잘 안 보여서. 원시여서 그래.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거든. 그럼 어떤 경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똑같이 눈이 있는데 여기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여기에 수정체가 있고요. 상이 들어와서 여기에 맺히는 거야. 저 뒤에.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 이번에는 볼록 렌즈 안경을 끼시는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모이니까 네. 어디에? 요 앞에 상이 맺힐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원시야 원시. 원시를 교정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 돋보기를 쓰시는 거지. 너네는 이런 오목렌즈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도 안경 쓰거든. 선생님은 난시가 있어. 난시는 원시 근시랑 좀 다른데 근시도 조금 있고 원시 그 난시도 있는데 난시는 막 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안경을 꼭 쓰고 와 수업할 때. 근데 안경을 쓰면 이 스마트폰이 잘 안 보여. 책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혼자 책을 보거나 선생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 작업을 해. 근데 안경을 안 쓰면 니네 얼굴이 되게 뽀샤시하게 보여. 포토샵 한 것처럼 되게 이뻐 보여.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야 반드시. 니네 본질을 보기 위해서. 여기 딱 안경을 벗잖아. 얘 다 이뻐 보여. 막 뽀샤시하게. 막 그 뽀샤시 효과 낸 것처럼. 그래서 안경을 꼭 쓰지. 니네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근시 교정, 원시 교정 알겠죠? 네.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안 한 거 있다, 그쵸? 아까 채점 안 했어요. 채점 안 한 거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아까 몇 번까지 했죠? 17번을